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소피핑까지 했었죠, 그쵸? 네, 기억나요? 그 로마 네, 교황한테 저기 기름 좀 부어달라고, 그쵸? 예, 그래서 네, 왕으로 공인받아서 그 귀족들과 영주들의 반란을 피하려고 했었던 그 왕 기억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의 대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가가지고 네, 로마에서 라벤나에 이르는 지역 빼앗아서 그 지역을 교황한테 줬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00년 가까이 교황령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벤나가 여기고 로마가 여기에요. 이만큼을 뺏어가지고 네. 예, 그냥 교황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 이탈리아의 뭐 거의 이탈리아 반도에 그쵸? 이렇게 따지면 절반이고 절반의 네. 거의 대다수를 그냥 준 거잖아요. 그쵸? 아, 예, 네, 그쵸. 그래서 페이펄 스테이트라고 나오죠. 그쵸? 네. 교황 국가다, 교황령이다. 이게 이렇게 이때 수립이 돼서 이후로 1000년 이상 유지가 아, 되는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피핀의 아들이 바로 이제 샤를 마뉴인데요. 샤를 마뉴는 이거 프랑스어로 읽은 거예요. 이거 아, 이 예. 샤를이죠, 샤를. 그리고 마뉴가 이제 둘 다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찰스 더 그레이트입니다. 아, 예, 예, 찰스 더 그레이트예요. 그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메뉴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대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샤를 대왕. 우리는 세종 대왕 이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예, 그냥 사실상 고유 명사처럼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샤를마뉴라고. 그래서 이 샤를마뉴는 어떤 그 역사적 의의를 갖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라는 의미를 가져요.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예, 네, 들어봤어.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작한 왕이 이 왕입니다. 프랑크 왕의 왕. 예, 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신성 로마 제국을 출범시킨 바로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쵸? 영지를 그쵸? 늘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네.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AD 768년 소피핀의 아들인 샤르마뉴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그는 활동적이면서 군사 운용에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운용 전략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또 삼국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조조 같은 인물이 황제로 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사방팔방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이제 그 반란도 제압하고 그리고 또 이민족도 제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그 남긴 사람이 샤를마뉴예요. 다른 중세인들처럼 쓰는 법을 알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 현대에 들어서 뭐 샤를마뉴가 사실 뭐 저 쓸 수 있었다,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좀 더 면밀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를 뭐 능수능란하게 읽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 몇 구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완전히 못 읽는 거는 아니고 문맹이긴 한데 완전히 못 읽는 건 아니고 아주 네. 뜨문뜨문 그쵸? 조금씩 읽을 수는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네. 공식적으로 이런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네. 받았다는 얘기죠. 그쵸? 네. 읽고 쓰는 교육을 안 받고 이 사람이 그냥 자라면서 깨우친 건 뭐예요? 군사를 이렇게 어떻게 운용하고 통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뭐예요? 그거를 많이 접하다 보면서 그 원리를 자기가 조금씩 깨치는 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통찰력이 있고, 무언가 이치를, 그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잘 파악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어느 정도 깨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비범함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면을 군사뿐만이 아니라 뭐 통치나 뭐 문화 이런 데 있어서도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자기는 문맹이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들, 그런 것들을 또 지능해야 될 필요성들 이런 것들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팔방미인, 중세 가장 팔방미인이 누구냐? 중세 네. 초반부에 가장 팔방미인을 뽑으라 그러면은 샤를마뉴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8번. 아, 팔방미인.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예, 모든 재능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렇군. 약간 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드러낸 거는 이제 군사 부분. 그쵸? 네. 그런 사람이 샤를마뉴입니다. 자, 샤를마뉴가 이제 즉위하고 났을 때, 그쵸? 물론 이렇게 피핀이 페이퍼 스테이트를 이제 주기는 했지만, 위에 있는 롬바르드족이 그거를 그냥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안 나도. 안 놔뒀겠죠, 그쵸? 어떻게든지 다시 뺏으려고 하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로마를 위협하는 거예요. 또 쳐들어가겠다. 또 네. 무너뜨리겠다. 이제 위협을 하니까 교황의 이제 주특기죠. 주특기가 뭐예요? 그 북쪽에 있는 이제 프랑크 왕국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소피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페이퍼 스테이트에 대한 그 부분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위협이 오니까 또 외교 관계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교황이. 외교 네. 관계를 활용해서 샤를마뉴한테 좀 롬바르드 쪽 좀 물리쳐 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그 야 수도 롬바르드 있는데 수도 쳐들어간다. 이렇게 막 위협하고 있는데 피핀이 와서 뒤를 때려버리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물러가면서 위기를 벗어났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과 같은 그 요청을 샤를마뉴한테도 해주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네. 샤를마뉴는 그 요청을 받고 그 좋은 기회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왕국으로 군사를 몰고 가서 아예 수도를 함락시켜버리고 왕까지 생포를 해버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단순히 위협을 무찔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한 거예요? 롬바르드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아, 와, 그래서 완전히 이건 뭐예요? 이제는 앞으로 그 문제가 일어날 여지 자체를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쵸? 네. 뭘로요? 압도적인 그런 군사 능력, 힘으로 롬바르드 왕국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아, 네. 그 교황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룸마르드를 알았어. 좋다. 롬바르드한테 맨날 너희들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군사 몰고 로마로 쳐들어갈 거야. 이런 세력이 사라졌잖아요. 그쵸? 더 좋아진. 완전 만세죠. 그쵸? 네. 정말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를 위협하던 그러니까 그 동고트 왕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계속 위협을 한 거죠. 그게 거의 한 500년대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틈만 나면은 이제 로마를 초토화시킬 거야. 뭐 정말 위협했던 그 왕국이 샤를마뉴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에 합병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이 샤를마뉴가 어땠을까요? 더 좋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너무 마치 룸마르드. 유다가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귀환해요?
고레스가 고레스, 예, 네,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면서 싹 다 귀환시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당시 교황한테는 샤를마뉴가 꼭 뭐처럼 보였을까요? 거의 완전 예, 고레스, 거의 고레스급으로 거의 보이는 거죠. 그쵸? 네,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그런 어떤 참 구원자 같은 예,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안 볼라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쵸? 네, 예, 롬바르드 왕국을 그냥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로마가 침략받을 만한 걱정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쵸? 완전 만세를 부를 일이죠. 교황 입장에서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진행이 됐고, 그러면 남쪽으로만 갔느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북쪽으로도 갑니다. 네, 북쪽에서 이제 섹슨족이라고 있어요. 앵글로 섹슨족이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그 이제 일파가 계속 그 대륙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북쪽에서 섹슨족과 무려 32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예, 네, 그런데 결국 승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방, 그 지역을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 섹슨족과 싸우는 동안이니까 아무래도 전력이 어디로 갔겠어요?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갔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합병당한 롬바르드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이 기회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싸우는 동안에 이 랑고바르드, 롬바르드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요 아키텐이라고 하는 지역 있거든요. 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도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맞서 싸우는 와중에서도 얘네들 반란을 또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제압해서 또 전쟁을 저기 계속 수행을 하면서 결국 둘 다 승리를 하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네, 참, 잘 싸우는 거죠. 그쵸? 네,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독일의 바이에른과 헝가리의 아바르족도 정복을 하고요. 이슬람 제국 손에 넘어가 버린 스페인을 수복하는 원정까지도 계획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공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북쪽과 동쪽으로는 쭉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뭐예요? 서쪽으로도 가보자는 거죠. 그쵸? 네, 예전에 서고트족이 정착했었던 그 스페인 지역까지도 우리가 좀 수복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원정을 떠났는데 그거는 실패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 아, 이 사람 샤를마뉴가 이 사람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롱스보 전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전투가 이제 넘어가려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전투였는데 여기서 이제 패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못 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그래서 여기 샤를마뉴 킹덤이라고 보이시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늘날 독일이고 그쵸? 이게 네, 프랑스고 이게 이탈리아잖아요. 그쵸? 네, 네, 이거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예, 프랑크 왕이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스페인 원정까지 성공을 해서 스페인까지 다 저기 차지를 했다. 이러면은 사실상 거의 서유럽 로마 그 서로마 제국 전체를 다 수복한 거 아닌가요? 거의? 그 밑에 북아프리카 있긴 하지만 그쵸? 그리고 네, 영국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의 거의 알짜 부분은 거의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정도로 세력을 크게 펼친 그 왕이 이 왕이에요. 샤를마니우스 킹덤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유럽의 가장 알짜 지역이죠. 프랑스, 독일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대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물론 여기 있었던 롬바르드 왕국은 당연히 그쵸? 멸망해서 합병 당했고
네, 이제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제 이룩하는 게 이제 샤를마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샤를마뉴가 이제 이 정도로 잘 나가니까 교황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거의 서로마 제국이 거의 부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이겠죠. 들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스페인까지 수복했으면 뭐 거의 완벽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유럽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을 통할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쵸? 근데 네, 로마 교황이 근데 하나 늘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비잔틴 제국은 저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제 서반부에 이제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옆에 네, 누가 있어요? 저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비잔틴 제국 황제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황제가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기 서반부, 제국 서반부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그런 강력한 황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협을 느끼는 게 뭐였어요? 저 비잔틴 제국, 게르만 제국한테도 위협을 느끼지만 비잔틴 네, 제국이 강성해져 가지고 만약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처럼 얘네들이 다시 서반부를 다 장악하게 되면은 로마 교황은 뭐가 돼요? 아, 그러면, 예.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콘스탄티노플 주교봐도 못한 지위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세력을 갖춘 제국과 군주를 교황이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안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원한, 네, 원하죠. 그쵸? 간절히 바라죠. 그쵸? 그래야 네, 누구랑 경쟁할 수 있어요? 옆에 비잔틴 제국과 경쟁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쳐들어오는 외적으로부터 또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갖춘 이제 제국의 면모를 갖춘 왕조가 왕국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샤를마뉴가 나와서 어이구 이런 거를 이룩을 하네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 교황 입장에서. 네, 교황 입장에서는 드디어 멸망한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킬 때가 왔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 네, 네, 누구를 황제로 세웠어요? 샤를만, 샤르마뉴를 황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한 서로마 제국이 거룩하게 홀리, 그쵸? 신성하게 거룩하게 부활했다라는 의미에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초대 황제로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그, 샤를마뉴를 앉혀주는 그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샤를마뉴한테 무슨 사전 무슨 협의를 한 건 아니에요. 아, 예, 네, 사전 협의를 한 건 아니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격적으로 이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제 샤를마뉴는 이제 평상시처럼 성탄절 미사를 이제 드리고 이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카톨릭 교리가 이제 갖춰져는 있죠.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교황 레오 3세가 왕관을 갖고 오면서 뭐 위대한 뭐 평화의 왕이요 뭐 하면서 이렇게 뭐 그 왕관을 딱 씌워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됐다는 거를 선포해 버렸어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샤를마뉴는 이게 물론 그때는 이제 그냥 뭐 그러저러하고 뭐 손해될 게 없으니까 받아들이죠. 근데 이거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왜 네. 찜찜하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사실상 누가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교황이 그, 임명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황제의 관을 누가 가져와요? 교황이 가져와서 네. 샤를마뉴한테 씌워주면서 드디어 로마가 부활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로마를 부활시킬 이 왕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그 황제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그, 황제한테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교황한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샤를마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 못마땅하고 찜찜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교황청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왕이나 황제가 세워졌을 때 이거는 뭘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꿀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샤를마뉴가 이 의식을 별로,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취임하는 대관식의 그 절차가 교황이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왕관을 가져와서 씌워주면서 그를 황제로 선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공식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마치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그 의식을 거쳐야 공식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황이 와서 왕관을 허락. 씌워주는 그 대관식을 치러야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교황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나 교황이 그 대관식 집전 안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황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영주들이나 귀족들이 아직 황제 자리에 못 앉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아직 대통령 그 취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막 무슨 대통령으로서 막 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랍니다. 여러분들 네.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샤를마뉴가 생각했을 때 교황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대관식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관을 씌워주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이 은 평온하게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위협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샤를마뉴가 그것까지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아, 네. 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왕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등극을 하게 되면은 결국 교황의 권위 아래 황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꼴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는 그 뭐냐 그 계속 뭐지 그 나라를 그쵸?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그 황제 자리에 취임하는 방식으로 대관식을 바꿔요. 샤를마뉴가. 네. 자기는 그렇게 해서 등극을 했지만,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이죠. 그쵸? 자기 아들한테는 여기 안 나오나? 여기 나오죠. 그쵸?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대관식의 그 예식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죽기 전에 루이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네. 교황이 와서 씌워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임 황제가 후임 황제한테 관을 씌워주면서 적법하게 너는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의식을 바꿔버려요. 네. 그랬는데 그
샤를마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루이가 불안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긴 했지만 영주들이나 귀족들이 그거를 인정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로마로 곧장 달려가서 교황한테 나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그 대관식을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하게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그쵸? 중세 시대의 교황과 그 황제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교황이 나름의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요런 데서부터 조금씩 마련이 돼요. 네. 예. 예, 그럼에도 이제 그 한창 그 교황이 진짜 교황으로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교황과 황제 사이의 관계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나중에 교황이 점점 이제 힘을 갖추고 더 여력을 갖추게 됐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황제를 교황 아래 두려는 그런 작업, 개혁 작업이죠. 교황 입장에서는 개혁 작업들을 추진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중세 시대 이제 한창 때죠. 중세 시대 한창 때 교황하고 황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네. 그거를 사실 예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샤를마뉴가 이미 그것도 내다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관을 교황이 와서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임 황제가 후임 황제한테 씌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거는 너무 먼 훗날의 얘기고 당장 저기 뭐냐 내가 왕으로 황제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은 여기저기서 반란 터지고 네. 네, 그렇게 네. 될 거니까 나는 빨리 공식적인 황제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교황한테 가서 관 좀 다시 씌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 예, 그 관습이 그대로 나중에 정면 충돌하는 그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게 돼요. 네. 심지어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나폴레옹 때거든요. 네. 나폴레옹이 폐지시켜요. 근데 나폴레옹 때까지도 요 관습이 이어집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인물이 샤를마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정복한 지역의 통치를 어쨌든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할아버지를 좀 본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개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은 좀 더 통치가 쉽다는 거예요. 게르만족들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서 개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고요. 개종하면은 시민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허락해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우수 시민, 1등 시민으로 대우를 해줬습니다. 네. 아, 그리고 주교와 수도원장들이 학교를 세우는 일을 또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나아가서 왕궁 안에서도 선진학문을 가리키는 왕실학교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안목과 해안이 뛰어난 거. 약 마치 꼭 솔로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인물이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왕실학교를 열었는데 그러면 최고의 교수님, 선생님을 초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네. 이때 선생님이 요 앞에서 영국이 이후에 그 오히려 학문의 어, 그, 어, 그 뭐라 그러죠? 가장 발전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유럽 전역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지역이 될 만큼 발전하게 된다라고 했었던 얘기 기억나나요? 아, 아, 예.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요때쯤 돼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퀴누스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이제 지성인이요. 이제
그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샤를마뉴가 이 사람을 영국에서부터 그 자기의 왕실 학교 이제 그 교장이자 교수님으로 초빙을 해옵니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소양들을 키워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시켰던 사람이 이제 샤를마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왕실 학교에서 이제 좀 더 읽기 편한 서체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카롤링 서체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세종대왕과 지편전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쵸? 네. 세종대왕도 좀 이렇게 잘 읽고 쓰기 위한 훈민정음 이런 거 개발하잖아요. 그쵸? 지편전에다가 막 개발해 해가지고 네. 약간 뭐 물론 다르겠죠.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 단순히 그냥 잘 싸우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비범한 면들이 있었고, 그 자기의 왕국 제국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해서 문화적 어떤 지성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잘 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로마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게 잘못하면은 교황 아래 황제가 포섭돼서 사실상 신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내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교황을 황제 아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네. 왜냐면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제 샤를마뉴가 행사했던 권한 중에 그 권한이 뭐냐면요. 교회와 정부의 고위 관료를 샤를마뉴가 다 임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추기경과 주교까지 샤를마뉴가 임명을 해요. 네. 지금으로선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은 대통령이 어디 지역 목사님을 임명해 버리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네. 근데 샤를마뉴가 이것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샤를마뉴 입장에선 교황은 뭐예요? 내가 임명할 수 있는 목사님, 성직자 중에 가장 급이 높은 사람에 해당할 거다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 와서 자기한테 왕관을 씌워주니까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그 바꾸자는 거잖아. 네. 그쵸? 내가 더 높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오히려 그 뭐냐 교황이 다스리는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속 군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시간이 가서 교황이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면은 그거를 확립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황제는 뭐예요? 교황의 그냥 신하이자 그쵸? 충실한 개로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데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다른, 거죠. 오히려 교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제국 통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친구이자 신하로서 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그 관습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아, 예.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세속 군주가 그 뭐냐 성직자를 임명하느냐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치하고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도시의 주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대도시의 주교가 예배만 드리고 뭐 저 찬송만 하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다스리는 행정 역할까지도 하게 돼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그 쳐들어왔는데 로마 황제가 그 서로마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서로마 네. 황제가 로마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죠. 그래서 누구한테 SOS 쳐요? 로마 교회에 SOS 치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기능까지 포괄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 행정까지도 이 사람들이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근데 왕이 됐어요. 내가 이 지역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대주교가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대주교는 누가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황제. 임명해야죠. 왜냐면 나는 이 도시를 다스려야 되니까. 네, 이 그쵸. 도시 내 도시잖아. 이 도시를 다스려야 될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근데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야, 이거는 교회잖아. 교회니까 당연히 목사님 임명하는 거는 우리 그 로마 교회에서 해야지. 왜 황제가 하는 거야? 이런 네.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아직겠죠.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충돌이 오게 되는 거는 이때로부터 한 200년에서 300년 뒤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이 부분을 놓고. 아, 예, 네. 근데 이때는 이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예, 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도 야,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잘 다스려야 돼. 나의 통치 권력이 미쳐야 돼.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대주교가 관리하고 있네요? 그럼 그 대주교 누가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황제가 그, 임명해야지. 네. 예,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샤를마뉴가 이때 교회와 정부에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어디 어디 대주교다 추기경이다 하면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임명받는 거예요? 교황한테 가서 임명받는 게 아니라 샤를마뉴한테 가서 임명받는 겁니다. 네.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서울 뭐 어떤 교구의 대주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이 서울 뭐 어느 교구의 대주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로마 교황청으로 가겠죠. 그쵸? 근데 네. 이 시계바늘을 이때로 돌려보면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황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샤를마뉴한테. 샤를마니한테.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도시에 대주교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요청하냐면 샤를마뉴한테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왜냐하면 곧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네. 권한이 샤를마뉴한테 있었고 그걸 실제로 샤를마뉴가 행사를 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교황한테 가는 게 아니라 샤를마뉴한테 가서 저 여기 좀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샤를마뉴는 그래 너 거기 가서 잘 다스릴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대주교 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구나. 예, 근데 거기 가서 행정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대주교로 임명받았으니까 당연히 뭣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 당연히 대주교니까 그런 일도 하고, 당연히 대주교니까 거기 통치도 해야지. 네. 네. 예, 그리고 거기 통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황제가 임명해야지. 뭐가 문제야? 이랬던 시대라는. 네. 근데 거기에 내재되었던 문제점들이 200년, 300년 뒤에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예. 네. 야, 교회라면서, 그럼 교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기 교회에서 임명해야지 왜 황제가 임명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황제 입장에선 뭐예요? 야, 여기 다스려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아, 내가 임명해야지. 왜 내 권한을 맘대로 뺏어갈라 그래? 이거는 군주권에 대한 침해야. 이렇게 되면서 교황권하고 세속 정부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일이 200년, 300년 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요 성직 임명권을 왜 세속 군주가 임명했느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황제한테 관 씌워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왜 샤를마뉴가 그렇게 극구 꺼려 했는가?
샤를마뉴가 싸움도 잘했지만 그 뭐냐 통치하고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